자, 이번에는 개와 고양이의 췌장염 케이스의 CBC 검사 결과하고 혈액도말표 소견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제가 이제 요즘 이제 혈액학 강의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거, 근데 환자가 내원했을 때 CBC 검사 결과에서 RBC가 참고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빈혈이 진행 중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또 소중한 케이스고요. 보겠습니다. 러시안 블루 이제 17세인데 특별한 임상 정보는 제공이 되지 않았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이 검사 결과라든지 사진 같은 이미지들은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댓글창에 이제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또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연속 검사 결과가 이제 11일, 12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검사가 진행이 되었네요. 자, RBC를 보시면은 이제 RBC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루 만에, 물론 이제 뭐 수액의 영향도 있기는 하겠지만, 하루 만에 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에서는 좀 빠르게 빈혈이 진행되는 편이죠.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 검사한 결과가 둘 다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검사했을 때는 빈혈이 없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에서는 아파서 내원한 경우에는 RBC 값이 참고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빈혈이 진행 중일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검사하는 것을 항상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어차피 입원하게 되면 매일 한 번씩 검사하겠지만 뭐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에 두 번씩이라도 검사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헤모글로빈도 떨어지고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고양이에서는 이 MCV의 변화라든지 RDW의 변화를 통해서 재생성 여부를 알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망적 혈구 참고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일단 빈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를 보면은 WBC도 고양이에서는 참 묘하죠. 네, 일단 급성염증이 있을 때 WBC가 바로 증가하지 않고 좀 지연되다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파서 내원한 환자들에서는 뭐 FSA는 꼭 검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라도 증가하게 되면은 환자를 치료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CRP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도움되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뉴트로필이 좀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된 편입니다. 고양이 치고는. 자, 림프가 이렇게 감소가 돼 있었고, 보통 고양이들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림프가 증가가 되는데 림프가 이렇게 낮아져 있다는 얘기는 급성염증 또는 많이 아프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모노사이트는 역시 증가하고 있네요. 하여튼 WBC도 그렇고 모든 임상병력적인 검사는 반복해서 검사하는 게 숨겨진 패턴을 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반복 검사 잊지 마시고요. 혈수판이 많이 낮아져 있기는 합니다. 생각보다 혈수판 수가 많이 낮을 수가 있는데 관련된 임상 증상, 그렇죠? 이런 이제 특이적인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야 뭐 당연히 도말피곤 검사하지 않아도 의미 있게 낮아졌다 볼 수가 있긴 하지만 특이적인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보통 이제 플레이트릿이 활성화돼서 이제 클럼핑 된 경우가 많이 있을 테니까 도말표본에서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카페에서 검사해 보시면은 아미카신으로 이제 검사해 보시면은 EDTA 전일에다가 아미카신을 좀 섞어가지고 재검사하게 되면은 이 뭉쳐져 있는 혈수판들이 좀 풀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폴슬리하게 낮아진 경우에 좀 더 실제에 가까운 값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SAA가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활발하게 염증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FPL 값이 역시 레퍼런스 대비 한 5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심한 췌장염으로 이제 내원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pH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뭐 사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 환자가 지금 이제 췌장염이다 생각해 보면 이제 뭐 구토가 있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구토가 있게 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대사성 알칼리증이 생길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카보네이트가 좀 증가하고 대사성 알칼리증이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도말표본을 보시면 일단 저빌에서 보실 것은 고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혈수판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게 있는가를 찾아보시면 되겠지. 일단 여기저기에서 혈수판들이 뭉쳐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뭐 작긴 해도 혈구들을 이렇게 백혈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좀 더 고배율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혈수판들이 여기저기 뭉쳐있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혈소판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혈소판은 내버려 두시고 호중구 호중구를 보니까 사이토플라즘이 깨끗하네요. 그렇죠. 이거 약간 뭐 아주 좀 오묘한 자세, 그렇죠. 요가하는 듯한 자세로 이렇게 뭐 핵들이 좀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재생성은 아직은 뭐 충분하진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종종 이렇게 큰 적혈구들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펑테이트 레티큘로사이트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양이 도말표본을 보셨을 때 처음에 이제 당황하시는 게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대소부동이 뚜렷한 경우가 많다는 거. 네, 특히나 이제 펑테이트 레티큘로사이트. 빈혈이 시작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재생이든 비재생이든 간에 이 펑테이트는 어느 정도 릴리즈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도말표본에서 이런 식으로 예, 대소부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예, 이것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근데 빈혈이 이제 약하게 있다 그러면 이런 펑테이트만 릴리즈 된 다음에 회복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빈혈이 좀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펑테이트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애그리게이트도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환자는 지금 이제 췌장염이니까 당연히 재생은 이제 억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환자들에서도 계속해서 검사를 해보시면은 환자의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재생성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농염적혈구, 폴리크로마토필 증가하고 애그리게이트, 그 다음에 레티큘로사이트 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에서는 이렇게 비재생 빈혈이 재생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는 것도 환자가 잘 회복되는지 치료 반응이 좋은지 모니터링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니까요.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역시 호중구들을 보면은 뭐 깨끗합니다. 네, 세포질이 깨끗해가지고 독성 변화가 없고 다만 이렇게 이제 과분엽 호중구 같은 호중구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미 이제 다른 병원에서 혹시 스테로이드를 처치하다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네, 이렇게 혈소판들이 이렇게 뭉쳐 있고 살짝 큰 예, 림프구, 뭐 지금 또 염증 상태니까 이런 이제 사이즈는 큰데 그렇게 사이즈 큰 거 말고는 이렇게 미성숙한 특징은 안 보입니다. 세포들이 뭐 후염성이 증가했다든지 뭐 이런 특징은 안 보이긴 하지만 뭐 임상 증상이 지금 이제 활발한 염증 상태니까 가끔 이런 큰 림프들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이에서는 연전이죠, 연전. 고양이에서는 이제 급성 염증일 때 글로불린 증가가 좀 흔하고 이로 인해서 연전도 자주 발생하니까 이런 거에서 좀 익숙해져야 되고요. 또 이 연전이 좀 심해지게 되면 혹시 어글루티네이션은 아닌가, 자발응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튜브 안쪽 면에 이렇게 덕지덕지 달라붙는 적혈구들이 많이 보일 수가 있는데 항상 이제 글로불린 증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고양이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픈 고양이라면은 한 번 검사했을 때 빈혈이 아니더라도 빈혈이 진행 중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 검사가 중요하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픈 고양이들은 대부분 이제 비재생으로 시작이 되긴 하지만 이 환자들 치료가 잘 되면 보통 어느 시점에 재생성 빈혈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입원하는 환자라면은 하루에 한 번이나 또는 두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검사해 보셔가지고 재생으로 전환되는가 보시면은 좀 빠르게 환자 상태가 좋아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개입니다. 말티즈고요. 16살이고 역시 임상 정보는 없네요. 네. 그런데 이 환자 이제 미리 보시면은 이렇게 아밀라제 활성도도 지금 거의 뭐 8, 9배 정도 증가하고 아밀라제도 좀 증가가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CPL, 그렇죠? CPL 값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아주 심한 췌장염 상태로 이제 내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역시 이 환자도 보시면 이제 연속해서 검사를 했는데 보시면은 RBC 수치는 두 번의 검사에서 둘 다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습니다. 개도 마찬가지인데 아파서 내원했을 때는 빈혈이 진행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번 검사했을 때는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지만 변화를 봤을 때는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망적 혈구는 뭐 당연히 뭐 억제가 되겠죠. 염증이 심한 상황이니까요. WBC는 이렇게 증가가 됐고요. 서스펙티드로 나왔네요. 밴드. 근데 CRP도 이제 아마 증가가 됐겠죠. 네. 그 다음에 림프구는 여기서는 뭐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림프구는 워낙 이제 걸리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특이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노사이트, 뭐 염증이 심하니까 당연히 증가하겠죠. 자, 혈소판도 매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증 상황에서는 혈소판이 이제 많이 소모가 되니까 또 보상성으로 많이 또 증가가 되겠죠.
자, 케미스트리 검사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뭐 BUN도 증가가 됐고요. BUN 증가가 됐으니까 크레아틴인도 좀 증가가 됐을 텐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요 검사에서 비중을 보시면 되겠죠. 비중이 아마 이제 이 경우는 지금 췌장염만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중이 이제 농축 비중 이상으로 증가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신전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염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간 효소 수치에도 좀 영향이 좀 미쳐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간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심한 췌장염으로 인해서 담관계가 영향이 있다 보니까 ALKP, 감마지티 뭐 이쪽부터 먼저 영향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보시면은 일단 AST는 예, 이렇게 마일드하게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ALKP는 아직 쉬고 있는 상황이네요. 감마지티도 역시 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ALT가, 네, 여기서 ALT가 안 보이네요. 그쵸? 네,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 이제 간 담관계 영향은 또 그렇게, 그죠? 영향이 아직은 좀 미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RP, 이제 CRP가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다행히 빠르게 이제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췌장염으로 인해서 담관계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 이 담즙 정체가 생기게 되면은 보통 트리글라이세라이드 콜레스테롤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디다이머는 우리가 보통 이제 트롬보 엠볼리즘이나 이제 DIC 상황에 특이적인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특이적인 건 아니죠. 다만 이렇게 급성 췌장염 같이 DIC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서는 디다이머를 같이 검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췌장염 상황에서는 보통 디다이머가 생각보다 많이 생성이 됩니다. 많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환자 여기 보시면 지금 APT하고 APTT는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APTT가 뭐 미약하게 감소해서 이제 미약하게 감소한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긴 하겠지만 뭐 보통은 이제 DIC 초기 상태는 약간 이제 하이퍼코아귤러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의미를 부여하려면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다시 한번 이제 DIC 말씀드리면은 이 DIC 같은 경우는 DIC가 없는 경우에도 이제 D다이머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으니까 D다이머 값만 갖고서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D다이머, PT, APTT 그 다음에 혈수판 연속 검사에서 혈수판이 점점점 감소, 심지어는 혈수판이 참고 범위 안에 있거나 또는 증가된 상황에서도 연속 검사에서 점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면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자의 상태를 보셔서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못 봤는데, ALT가 좀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자, 이 경우에 보면은 이제, ALT는, 그래도 의미 있게 증가가 됐습니다. AST가 또 좀 약하게 증가가 됐고, 아직 ALKP라든지, 감마GT 같은 경우는 아직, 예, 변화가 없네요. ALKP나 감마GT는 이제 유도 효소라고 하죠. 유도 효소. 그러니까 이제 증가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ALT나 AST 같은 경우에는 사이토플라즘에 존재하는 효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가역적으로 간세포에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췌장염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사이토카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 세포가 이제 뭐 멤브레인의 투과도가 변화가 되면서 흘러나와서 활성도는 빠르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좀 받는 걸로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글루코즈가 감소한 것은 지금 이제 심한 염증 상태이기 때문에 감소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이 췌장염으로 인해서 며칠 못 먹게 되면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글루코즈 값이 삼거부인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FCOHB는 뭐냐면 FCOHB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용혈이 있을 때 비장에서 헤모글로빈의 햄이 대사갈 때 대사 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FCOHB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나온 논문이 뭐냐면 이 FCOHB가 용혈성 빈혈을 진단한다. 그러니까 이제 IMH라든지 산화중독성 용혈성 빈혈 진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보고가 좀 있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이게 췌장염 같은 비재생성 빈혈에서도 FCOHB가 증가가 돼가지고 용혈성 빈혈을 감별하는데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좀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췌장염이나 이런 환자에서 빠른 시간 내에 빈혈이 발생을 하는데 그 기전이 뭘까? 예, FCOHB가 증가된 거 봤을 때는 용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IMHA 같은 그런 진격성 용혈은 아니다 하더라도 심한 염증 부위를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작은
또는 미정상 형태의 그런 조각 적혈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그렇죠, 좀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좀 약해져 있는 적혈구들이 있었는데 이 염증으로 인해서 그렇죠, 염증으로 인해서 그런 적혈구들이 조기에 제거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용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얼마든지 FCOHB가 증가가 돼가지고 짧은 시간에 빈혈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맷 헤모글로빈은 산화 스트레스의 지표가 될 수가 있는데 아하, 췌장염 상황에서도 증가되는구나. 그죠?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 많이 여러 상황에 연관지어 얘기하는데 췌장염과 같은 염증이 심한 상황에서도 맷 헤모글로빈이 증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어떤 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산화 중독성 융혈성 빈혈 말씀드릴 때 하인즈 바디라든지 익센트로사이트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특히 익센트로사이트 같은 경우는 꼭 산화 중독성 융혈성 빈혈이 아니더라도 심한 염증 상태에서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 이것을 뒷받침하는 소견이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죠. 자, 바이카보네이트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런 환자에서는 구토가 심하기 때문에 구토가 심하게 되면은 클로라이드 소실이 많게 되는데 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통 이 바이카보네이트가 업레귤레이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기적인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이 환자에서도 아까 앞에서 고양이 환자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대사성 알칼리증 정도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도말표본을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이 환자가 이제 CRP가 이미 증가가 돼 있고 밴드가 의심이 된다고 그랬죠. 혈소판은 충분했기 때문에 더 살펴볼 건 없지만 여기저기 이렇게 혈소판들이 뭉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중구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네. 호중구가 요거는 약간 이제 밴드셀로 보이네요. 그렇죠? 요것도 약간 좀 밴드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요거는 약간, 네. 요거는 약간, 색으로 좀 봐야 되겠죠? 네, 색을. 네.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세포는 좀 눈에 띕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염증이 심할수록 사실 이 백혈구 감별 계산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단핵구하고 독성 변화가 있는 밴드나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확실한 모노사이트, 확실한 밴드나 호중구를 이렇게 대비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핵의 염색술 패턴이죠.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 호중구나 밴드셀에 이제 이 핵 염색질들은 좀 농축되어 있으면서 좀 뭉쳐 있기 때문에 어둡게 염색이 된 경향이 있고 단핵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다만 이제 개에서는 단핵구의 핵이 밴드하고 좀 유사한 형태를 보일 수가 있어서 감별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염증이 심한 것을 이제 판단할 때 CRP가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독성 변화 이런 거는 관찰하실 수 있으면 이제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밴드셀도 증가가 돼 있고, 여기 세고도 있고요. 혈소판들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연전이 좀 관찰이 되네요. 그렇죠? 네, 연전이 염증이 심한 영향으로 인해서 좀 연전이 좀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밴드, 세그, 그렇죠? 세그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저기에 혈소판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와 고양이 각각 이 심한 급성 췌장염 환자의 연속 CBC 검사 결과, 케미스트리 검사 결과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개에서는 이렇게 이제 빈혈이 있는 경우에 개에서는 이제 MCV의 변화라든지 RDW의 증가 이런 것이 재생성을 평가하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재생성 평가가 안 되는 장비를 할지라도 연속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MCV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RDW의 변화가 있으면은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고양이의 경우에는 레티큘로사이트가 있는 것이 재생 여부 판단하는데 또 절대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개에서도 CRP 검사는 매우 중요하죠. 좀 더 이 백혈구 쪽의 변화를 특히 호중구, 우리가 이제 백혈구에서는 호중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쪽의 변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CRP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WBC 검사하실 때는 항상 CRP를 꼭 검사하시고 고양이에서는 필요하시면 FSA를 항상 검사하셔서 좀 해석하는데 좀 더 좀 용이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댓글에다가 이 카페에 이 자료들을 한번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뭐 좀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실 수 있으면은 먼저 이 자료들을 먼저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